37강에서는 행렬식의 효율적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예제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을 한번 구해본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전에 알려드린 팁이 있는데 행렬식을 코팩터로 전개를 할 때 가장 0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계산하기 편리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행렬은 살펴보니까 뭐 0인 게 없네요. 그쵸? 그럼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혹시나 서로 동일한 행이나 동일한 열은 없는지. 지난 시간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증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복되는 행이나 열이 있으면 그 행렬의 행렬식은 0이 되죠.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비슷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동일한 건 없어요. 그쵸? 그럼 이런 행렬식을 좀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히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이거는 행렬식 값이 안 바뀐다고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 1행에 마이너스 1배를 2행에 더해줘 볼게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도 행렬식의 값은 절대 안 바뀌죠. 그래서 결국 이 A의 행렬식과 같을 거예요. 그럼 그 행렬 한번 써볼까요? 어때요? 0을 포함하고 있는 행이 생겨서 훨씬 계산하기가 간편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3행에 마이너스 1배를 4행에 더해주면은 0을 3개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 밑에다가 내려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쪽엔 0이 3개나 들어있으니까 이 행을 기준으로 한번 코팩터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사실 이 3개는 볼 필요도 없죠. 0이 곱해지면서 어차피 다 날아갈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이 2를 기준으로 행과 열을 삭제한 이만큼의 행렬의 마이너를 일단 보죠. 그리고 이쪽은 4,4 원소죠. 그러니까 부호는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플러스란 얘기죠, 부호는. 그래서 앞에 2만 남고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럼 안쪽에는 이 행렬식만 한번 따로 끄집어내서 한번 해볼까요? 이 행렬식은 딱 봐도 이 행을 기준으로 전개를 해야겠죠. 0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어차피 이 두 개의 원소는 0이니까 볼 필요도 없죠. 이거에 대해서만 하면 되겠죠. 그럼 앞에 계수 1 곱하기 이 1이 포함된 행과 열을 지우고 남은 이 1, 2, 3, 4 이것 행렬식을 곱해주고 부호는 어떻게 되죠? 이 1이 2,3 원소죠. 그러니까 부호는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AD-BC 하면 되니까 계산을 해줘 볼까요? 2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2 곱하기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엔 4가 나와요. 어때요? 이렇게만 보면 계산할 엄두가 안 나는데 이렇게 좀 손쉽게 계산이 가능해지게 바꿀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비슷해 보이는 행끼리 빼고 여기도 비슷해 보이는 행끼리 빼고 이러면서 그때그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 좀 알고리즘화 시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 행렬식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행사다리꼴 행렬의 행렬식은 어떻게 될까요? 행사다리꼴 행렬은 항상 상삼각행렬이지 않나요? 그리고 상삼각행렬의 행렬식은 대각선 원소만 다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우스 소거법은 어떤 모양의 행사다리꼴 행렬을 만들어주나요? 대각 원소가 전부 다 1인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나요? 여기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백 서브스티튜션을 하지 않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조던 소거법이 아니라 가우스 소거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우스 조던 소거법은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드는 알고리즘이고 가우스 소거법은 그냥 행 사다리꼴 행렬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우스 소거법을 하다 보면 리딩 원을 계속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대각 원소가 다 1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가역 행렬이라면 대각선 원소가 1이 아니라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가역 행렬일 경우만 생각을 해보죠. 가역 행렬의 기하행 사다리꼴은 항상 단위 행렬이죠. 우리 이거 증명도 했었죠. 그런데 기하이 아니라 그냥 행 사다리꼴은 아직 그 백 서브스티튜션을 하기 전 단계란 의미이니까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아직은 1, 1, 1이더라도 이 위에는 뭔가 값들이 아직 남아있고 아래는 다 0인 상태. 이런 상태가 행 사다리꼴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백 서브스티튜션까지 완벽하게 해야지 완벽한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하이 아니더라도 일단 대각 원소는 다 1일 수밖에 없어요. 가우스 소거법을 거치고 나면요. 물론 가역 행렬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역 행렬의 행 사다리꼴의 행렬식은 항상 1이에요. 왜냐면 대각 원소가 전부 다 1이라서 곱해봤자 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기본행 연산을 하면은 행렬식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알아봤죠. 뭐 행 교환을 하면 마이너스가 붙었고 한 행의 상수배 k를 하면 그 k배가 붙었고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연산은 행렬식의 값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것은 기본행 연산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행렬식의 값을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렬 A의 행렬식을 구하면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보죠. 1행에다가 일단 4분의 1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행렬식의 값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한 행에 k배를 해주면 그 행렬식 값도 k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행에 4분의 1배를 해줬으니까 얘도 4분의 1배가 돼서 여기다 4를 곱해야 같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가우스 소구법대로 하면은 1행에 마이너스 6배를 2행에다 더해주는 게 맞죠? 한번 계산을 해줘 볼게요. 그런데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연산은 행렬식의 값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겠죠, 이 행렬식은?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행에 마이너스 8배를 3행에다 더해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행렬식의 값에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의 리딩 원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6분의 1배를 해주죠. 그러면은 이 두 값이 같아지려면은 마이너스 6배를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요. 왜냐면 이 행렬식의 값은 여기 있는 행렬식의 값에 마이너스 6분의 1배를 해준 값이 되는 거니까요. 같아지려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6배를 해줘야 같아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도 4분의 1배를 해줘야 리딩 원이 1로 맞춰지겠죠. 4분의 1배를 했으니까 4를 곱해줘야 또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우스 소구법이 완료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행 사다리꼴은 어차피 행렬식이 1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간편해지죠? 그래서 행렬식 값이 마이너스 96이 나와요. 어때요? 이렇게 가우스 소구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이라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도 편해지겠죠. 인간이 막 이렇게 생각하듯이 어떤 행에서 어떤 행을 몇 배해서 이렇게 빼야 어느 것이 0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가우스 소구법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계산을 해나가면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알고리즘이니까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행렬식이 판별식이라고도 불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명제를 증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A가 비가역 행렬의 필요충분 조건은 A의 행렬식이 0이라는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A가 비가역 행렬이면 A의 행렬식이 0인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요. A의 행렬식이 0이면 A가 비가역 행렬인 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이 명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A가 비가역 행렬이라는 말이 결국 A의 행렬식 값이 0이라는 말과 동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비가역 행렬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는 행렬식이 0인지 아닌지만 봐도 그게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식을 판별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쪽 방향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가 비가역 행렬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A를 행사다리꼴로 만들어주는 기본 행렬들을 이쪽에다 다 곱해볼게요. 언제 행사다리꼴이 될지는 모르니까 2K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행사다리꼴이 있을 거예요. D라고 할까요? 그리고 A의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죠. 그런데 우리 아까 가우스 소구법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 첫 번째 이 원을 A에다 곱해줬다는 것은 가우스 소구법에서 1단계를 수행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의 행렬식은 A와는 다를 텐데 여기 있는 이 원이 세 가지 기본 행연산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상수 C1이 붙을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려면요. 예를 들어서 이 원이 행 교환이었다면은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고요. 이 C1이 마이너스겠죠, 결국엔. 혹은 한 행에 K배를 해주는 거였다면 이 C1은 K분의 1이 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행에 K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 연산이었다면 결국 행렬식 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이 C1은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든지 간에 어쨌든 상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C1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행교환이었으면 마이너스, 한 행의 K배였으면 뭐 K분의 1, 한 행의 K배를 다른 행에 더하기였으면 그냥 1. 이 셋 중에 하나지 0이 올 리는 절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2도 또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C1은 아까 그대로 있고 이번에도 어떤 상수 C2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려면. 어떤 연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상수가 붙겠죠? 이렇게 CK까지요. 결국엔 이쪽이 행사다리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본행 연산을 해준 거예요. 우리 이걸 D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D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사다리꼴의 행렬식 값은 어차피 상삼각행렬이기 때문에 대각 원소만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D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죠? 지금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리딩1은 다 1로 맞춰줬죠.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밑에는 다 0이라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각선 원소가 이렇게 다 1이면 어떻게 되나요? 백 서브스티튜션을 하면서 단위 행렬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백 서브스티튜션까지 해서 단위 행렬이 돼버리면 그건 가역 행렬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단위 행렬과 행동치이면 그것은 가역 행렬이니까요. 그러니까 대각 원소 중에서 0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는 비가역 행렬이라 그랬으니까요. 이런 논리 전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 행렬들은 전부 다 가역 행렬인 건 확실하죠? 모든 기본 행렬들은 가역 행렬이니까요. 그러면 A를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A는 비가역 행렬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역 행렬이죠? 그럼 만약에 D가 가역 행렬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A가 비가역 행렬이라는 거에 모순이 되죠? 만약에 D까지 가역 행렬이 된다면 A의 역행렬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A의 역행렬이 존재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D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A가 비가역행렬이라는 거에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D는 비가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 한 적 있죠. 행사다리꼴이 비가역이려면 무조건 영행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증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땐 기약행사다리꼴이긴 했지만 뭐 비슷한 얘기죠. 이게 기약행사다리꼴이 아닌 것이 마음에 걸리시면 그냥 차라리 이 기본 흥연산을 기약행사다리꼴이 될 때까지 수행해줬다고 그냥 해버려도 돼요. 그러면 D는 기약이기까지도 하죠. 그런데 기약행사다리꼴 중에서 비가역행렬인 것은 영행을 무조건 포함한 행렬밖에는 없죠. 그래서 영행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각 원소에 0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D의 대각 원소에는 무조건 0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A가 비가역 행렬이라면요. 그런데 이것 행렬식은 대각 원소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0이 곱해져 버리면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날아가면서 그냥 0이 되죠, 이 값이. 그래서 A의 행렬식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A가 가역 행렬인지 비가역 행렬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A의 행렬식 값이 0인 건 알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우리 아까 이미 여기서 구해놓은 것처럼 A 행렬식은 이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상수값들은 값이 0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그런데 곱해서 0이 나와야 되면은 얘가 0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데 얘는 대각 원소의 곱이 행렬식의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0이라는 것은 대각 원소 중에서 0인 값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우스 서구법을 이용해서 구한 행사다리꼴에 0인 행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행렬 A는 비가역 행렬이죠. 따라서 필요충분 조건을 모두 증명을 했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